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아주 깊습니다. 나라 병이 이름 얼마나 깊은가 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전남 순천 출신인지 광주 광역시 출신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상당히 늘어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병이 깊은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시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현재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일을 정확하게 아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판사들 이랬던 그런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향훈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전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용기가 있는 분인 거죠.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도 전라도 판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둘이라는 얘기를 듣고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니까 출입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도 혹시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을 어제 소개를 했는데, 어제 겐지 요시다 산케이 신문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이.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우면은 교육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교육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룬 것은 뭐 특정 지역 출신의 뭐 판사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는 어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이 판사들 출신지부터 여러분들 살피는 세상이란 글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신 겁니다. 약간 논쟁적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편견 가지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어떻게 일본 기자들이 기사를 굉장히 좀 정직하게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하니까 그 이름 내용을 보고 한 분이 의견을 남기신 겁니다. 그 의견이 여러분들 바로 이건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 판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창조에 가깝습니다. 신문 기사의 여러분들 기자들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사인지 개인적인 수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일본은 근대화를 철저히 한번 제대로 한 나라 가운데 하나죠. 국민들이 근대의식을 한번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 그 유일한 나라인 거죠. 판사들 판결을 보게 되면 그게 국어 창조고, 신문기사의 기사를 보게 되면 그게 개인적 수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제 겐지 요시다 이런 산케이 신문의 기사는 그냥 쿨하게 기사인 겁니다.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라는 게 일체 개입이 안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놀라웠던 겁니다. 판사들이 이런 전부는 아니겠지만 판사들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이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원의 여러분들 선거무효소송을 기각을 낼 때 판결문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범인을 특정해서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 소송을 승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였다면 이렇게 많은 점검을 남길 리가 없다.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논리인 겁니다. 그때 야 한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개판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완전히 접었습니다. 아 이 나라가 진짜 앞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겠구나. 지난 5년 동안 산케이 신문 기자처럼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기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5년. 5년입니다. 5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병이 들은 겁니다. 온 전신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나라야 굴러가겠지만 잘내기는 걸른 겁니다. 잘내기는. 잘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 교육받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룬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시죠.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한 사회니까. 그러나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시대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호암 이병철, 아산 정주영, 구자경 씨 이런 분들이 다 일제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건면, 성실, 협동, 정직, 호암 이병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치열함, 정확함, 엄격함, 개인적 자질도 있었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훈련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희 회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고 음으로 양으로 이러면 이건희 회장은 그 교육을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미치지 못하지만 치밀함, 정직함, 엄격함, 건면함, 집요함, 성실함 이런 것을 여러분들 배우고 얻은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일제교육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많은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소학교 교육 받고 뭐 중학교 교육 정도 받은 거죠. 그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자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살아가는데 사람이 지켜야 될 법도 업무에 대한 기준점 일을 하는 태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부모한테 배웠던 것 같거든요. 부모가 말을 통해 전달해 준 것이 아니고 부모가 사는 것을 보고 그 세대 마지막 세대가 저희들 같아요. 1960년 전후 세대가 그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선친이 일제시대 교육을 받고 그거로 음으로 양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 쭉 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 세대 같습니다. 교육이 많이 무너진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제가 방송에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윤리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로자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개발자가 여러분들 개발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법률가가 법률 일을 할 때도 직업인으로 지켜야 될 그 정직함이라든지 치열함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거를 못 만든 거죠. 그 세대가 저희들 세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젊었을 때 연구원 생활을 할 때 동료 연구원들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되돌아서 보니까 한국의 성장이 일본의 근대 교육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한국의 창업자 세대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창업자 세대는 대부분 일본 교육을 받았고 그 아들 세대까지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대들은 저희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켰던 거죠. 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사들이 엉망진창인 판결이 나오고 기자들이 사실을 취재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50대 40대는 이해찬 교육시대 이렇게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육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새삼스럽게 이 무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았던 분이 크게 기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긍정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많은데 일본 교육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강하다. 드래곤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부산 교육감 사전선거 투표소 CCTV를 가리라고 해서 덮개 같은 걸로 가렸습니다. 제가 그곳 직원이라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4월 2일 부산 교육감 선거도 핵심이 뭡니까? 사전투표에 온 사람 숫자를 부풀리는 겁니다. 10명이 없으면 20명으로 부풀리는 겁니다. 조작값을 3으로 열지 4를 열지 5를 열지는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대한민국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돼버린 것. 오늘 여기에 KDS님 고맙습니다. CCTV를 가려야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숨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숨겨야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고,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부산교육감 선거를 전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KDS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CCTV를 가려야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발표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사전투표자 사이에 차이를 만든 다음에 그 차이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에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CCTV를 가려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